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우리 홍문종 의원님 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반응이 너무 좋고, 또 지금 하실 말씀도 또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홍문종 의원님을 개인적으로 처음 본 것은 좀 말씀드려도 되죠? 네, 예. 예. 1997년,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인데, 이회창 대선 후보 그 캠프 예. 거기에 이제 압니다. 부대변인의 홍문종, 홍준표, 김문수, 또 창원의 안상수, 예. 그렇죠. 그다음에 윤창중 그때 이회창 캠프. 제 부대변인을 한 적은 없고요. 예. 신앙청 중앙회장이라고. 중앙회장이었나? 예, 부대변인 안 하셨나 그때? 예, 청년 대장이었죠. 이제. 그렇죠. 그렇다. 맞다. 부대변인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 그렇군요. 말을 못해서 대변인 이런 건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정치를 하셨는데, 정치를 하다 보면 참 황당한 일들이 벌어져요. 참 여러 가지 참 파란만장한 그런 걸 저도 쭉 우리 홍 의원님을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또 무슨 보좌관을 KT에 취직시켰다. 예. 그 미방통 위원장을 하실 때 국회에서. 미방위원장. 네, 미방위원장 하실 때.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참, 뭐 어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KT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보좌관으로 모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후 관계를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보좌관이 KT에 간 게 아니고, 그렇죠. KT에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좌진으로 모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를 보좌했던 사람이 거기 KT에 갔다 그러는데, 말씀 잘하셨네. 제가 16대 국회의원 할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에 그렇죠. 저를 좀 도와주던 비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 있나 봤더니 요즘 KT에 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 잘못이죠. 제가 그동안 챙기지 못한 제 잘못인데. 연락도 안 했던 거고. 그리고 그 KT가 또 뭐 한 사람 갔다는 사람은 6개월인가 계약직 비슷한 걸로 갔는데. 아마 우리 사무실에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스카우트 해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아니 제가 신상을 10년을 탈탈 털렸잖아. 그렇죠. 이거 뭐 문제 있었으면 벌써 뭐라고 그랬겠죠. 그 사람들이 홍문종이도 알지도 못한다.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했던 건 사실인데 내가 KT에 간 거 자체를 홍문종이는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홍문종 비서관 했던 사람은 그냥 다 백수여야 되나요? 참 이 판에서 참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 정말 완전 날벼락인 거죠. 그러니까 KT에 근무했던 사람을 이제 그 미방위원회 위원장 뭘 하시면서 이제 전문가로 이제 보좌관으로 비서관으로 모셨다가 모신 거지. 보좌관으로 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을 거꾸로 지금 노조에서 이게 홍문종이가 압력 넣어가지고 취직시켜준 거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이 좌파 언론도 다 그냥 도배하고 MBC도 나왔대 보니까. 참 정치하다 보면 참 정치가 뭔데? 근데 이제 생사람을 잡고 선배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고장 빼놓고는 계속 나오는 게 좋대요.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거죠. 본인의 이름이 실린 부고 외에는 하여튼 좋든 나쁘든 간에 이름이 많이 나와라 이런 건데. 사실 웃고 있지만 울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죠.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참 제가 정말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탈탈 털렸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털렸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참 많이 했는데 이거 또 자기들이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조사하다가 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또 노조가 했나? 왜 뭐가 또 자기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야당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요즘 의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더니 제가 또 미운 털 백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 지금
이 나이에 이렇게 그렇죠. 의원을 몇 번씩 해가지고 그 뭐 그런 거 무서워서 제가 말 못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할 말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 언론의 한쪽에서 이제 뭐 특종이다 해가지고 쫙 나고 난도질하고 생매장하고 대한민국에서 건국 이후 가장 참 엄청난 난도질과 생매장을 당하신 분이 그건 뭐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윤창중 예. 세 번째는 아니시겠죠 문정 의원님은. 예. 윤창중은 뭐 감방에도 안 갔는데 뭐 어딜 서열을 참 맨날 양반. 검찰에 끌려다니고 깜빵 아이고 가는 이 양반 우군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 이야 참. 아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사실 그러나 예. 제가 이제 가끔 우리 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예. 옛날에 사화하면 그렇죠. 3대가 죽는다. 네. 죽지 않고 살아 숨쉬는 것만 해도 행복한 일이고 그렇죠. 또 중요한 건 뭐냐. 세월이 바뀌면서 결국 명함이 바뀌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가 뭐다. 사실이 뭐다는 게 밝혀지지 않냐. 네. 그래서 네. 참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뭐 재미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그렇죠. 속은 쓰리지만 이 사람들 끝말을 보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더 용기가 나고 오기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정치를 몇십 년 했다는 것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전생에 죄를 무지하게 많이 졌다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당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은 참 굉장한데 제가 오늘 우리 홍문정 위원님을 다시 모신 것은 어제 그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정말 귀가 번쩍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요지는 왜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제에 관한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 왜 외면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외면하느냐 이런 뉘앙스보다는요. 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심을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가져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지금 찌라시에 험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중간에 사퇴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거기 뭐 KT 문제도 있고 뭐 병역 문제도 있고 무슨 저 변호사 수수료 문제도 있고 무슨 저 사법비리 무슨 연관 문제도 있고 뭐 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작. 예,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박근혜도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예. 거기 무슨 저 친일파 뭐 저거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직 정치적 무게감이 그렇게까지 막 나경원 대표를 해야 될 필요가 없어서 저 황교안 대표만큼 많이는 안 나옵니다만 해가지고 나오곤 있습니다. 맛배기식으로. 그런데 이것의 원조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원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어떻게 했냐?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다는 건 통진당, 개성공단, 김정은이 야단친 거, 뭘 잘못했다는 거냐 도대체? 그다음에 저 공무원 연금 개혁했지. 대통령이 잘못하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한 거 보다 더 큰 여당의 정치 공작이 어디 있겠냐. 그것이 그 공작을 당신들이 이건 공작이다 얘기하고 우리 야당이 이런 공작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 거가 막아지면 당신들 거는 그 당신들을 향한 공작은 어차피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대통령 그 문제에 관해서 탄핵 문제에 관해서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4월 13일인가 다가오는데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당신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보다는 당신들을 위하는 길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뭐 관심을 갖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황교안 체제가 참 이렇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착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보수 우파 정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참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이 말을 바꿨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나경원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냥 4월 13일을 향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문정 의원님에 대한 참 평가를 하는데 수많은 외교적 용어로 어프리시에이트를 하는 것 제가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 이게 뭐 우리 홍문정 의원님만 아니다 이거예요. 응? 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대 계보였던 친박계가 친박계부터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 뭐 탄핵에 참석하고 찬성했던 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 네. 그거를 이제 좋게 좀 봐주세요. 이제 저도 좋게? 예. 저도 화 많이 나죠. 예. 그리고 야 정치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지사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자기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산다. 그러면 자기 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지금 체제가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안정적으로 순항하는 것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경원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황교안이라는 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솔직히 오리무중이거든요. 네. 이분이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 말하면 아주 복장 터지는 일이죠. 근데 이분이 뭐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또 이분 입장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분 입장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제가 그날도 얘기했거든요. 저 길바닥에 있는 태극기. 네.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한국당에서 모셔오지 않으면 다음 총선 필패다. 그거 지금 창원하고 저기 통영 보궐선거하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 몇 프로 안 나오니까 무슨 변수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같이 간다 이렇게 하는 순간 지금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보수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투표장에 안 나왔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온다. 그렇죠. 그건 엄청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란다.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이분들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음에 당선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이른바 친박했던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몇몇 사람들은 다음에 이제 당선이 되면 21대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네. 지금 황교안 대표처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약간은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애매모호하게 대충 이렇게 가서 공천 받아서 문재인 지금 인기가 떨어지니까 당선돼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입지가 좋아지면 그때 자기들이 뭘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죠. 그러나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거냐. 계속해서 보수를 약올릴 거냐 정말. 계속해서 우리 우파 보수 시민들이 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네. 알겠다 이거 이해하겠다 이거. 저도 이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황교안 대표 이해하겠다. 그러나 확실하고 분명한 자기 스탠스는 있어야 돼요. 내가 나와 다른 사람 나하고 뭐 김정을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김정은이나 네. 뭐 이해한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내 스탠스가 확실하고 분명해야 저 양반도 내 스탠스를 이해하고 나하고 무슨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내는 거지. 네. 나는 아무 의견 없이 그냥 니네가 하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는 보수 우파를 망가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네. 무슨 보수 우파의 미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대충 해가지고 얼기설기해서 21대 우리한테 왔다고 칩시다. 네? 보수가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예. 이 사람들 가지고는요 보수의 미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첫 번째 예. 보수가 뭔지도 몰라. 국회의원이 뭔지도 몰라. 예.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국회의원 할 때 국민들에게 최소한 자기 사명감이 뭔지 몰라. 아니 그런 사람들 가지고 무슨 보수 우파를 합니까? 그냥 애매모호한 사람들 계속 해가지고 탄핵도 당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정말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탄핵 당할 때 대통령 야 설마 보수 국회의원이라고 빠지 다른 놈들이 예. 탄핵하는데 동참하겠냐 말은 저렇게 해도 대통령이 섭섭하다고 해도 그래도 밀가루 포대 안에 들어갈 때는 반대라고 찍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이 홍문종이가 참 정말 잘못 생각한 놈이다.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설마 이놈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떻게 탄핵을 지들이 찬성하겠냐. 아니 미국의 클린턴 닉슨 그 정치적인 역정 속에서 아니 클린턴 그 탄핵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로 생각하면 탄핵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그렇죠. 될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민주당이 클린턴을 지키잖아요. 예. 그거에 관해서 뭐 자기들이 무슨 뭐 민주주의가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그렇지. 하지만 아니 진짜 우리가 아무리 저쪽에서 정치적으로 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도 넘지 말아야 될 금도는 있는 거 아니에요. 금도. 예? 그렇죠. 아니 그거를 넘어놓고서 잘못하고선 또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만 정치인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 정치인이 얘기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네요. 이거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하면 국민들이 마음이 그래도 50%는 돌아설 거 아니야. 예? 그리고 쟤한테 한번 다시 기회를 줘볼까 이럴 거 아니야. 어따 대고 백두대낮에 말이죠. 고개 뻣뻣이 들고 지가 잘못한 게 뭐 있냐 그러고 말이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할 거야. 그 탄핵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돈 한 푼 모은 거 못 찾아냈지. 대통령이 무슨 잘못한 거 그 하나 못 찾아냈지. 무슨 블랙리스트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무슨 대북 문제를 잘못했어요. 진짜 뭘 대통령이 뭐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뭐 사회가 더 잘 살게 되고 뭐 어쩌게 되고 그거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문재인 대통령 벌써 탄핵당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뭐 차고 넘치지. 차고 넘치죠. 예? 그런데 지금 뭐 석탄 밀수하는 거 한 건만 가지고도 지금 정말 절단 나야 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다 대통령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나중에. 그런데 이 대통령 제도 하에서는 지금 우리 뭐 지금 무슨 헌법 개정을 하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대통령제 안에서는 탄핵 안 당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실패한 정책은 다 탄핵당해야 되면 실제로 여태까지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감옥 가고 아들 감옥 가고 다 정말 비참한 말로를 정치인으로서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잖아.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더 명명백백해진 거예요. 정치 투쟁에서 진 거야. 예? 저희는 정치 테러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래서 아닌 말로 진보 진놈들이 저기 정권을 먹었으면 지들 잘할 생각은 해야지 왜 보수를 죽이고 앞으로 뭐 보수 20년 30년 하려고 생각하고 있냐. 근데 정말 우리 대변인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사무총장하고 그 당시 정권이 막 넘어왔을 때 실세 사무총장 했을 때 이해찬 한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저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보수가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거 준비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심히 부끄럽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결국은 저 사람들 정치 투쟁에 꼼짝 못하고 대통령 넘겨드리고 정권 넘겨드리고 그랬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말할 틈이 없고 우리가 이른바 수권 정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지금도 정말 피 맺힌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결국은 뭐냐면 어제 하신 말씀은 그 최고위원 중진여석회에서 하신 말씀의 어떤 취지 중에 하나가 그 자유한국당이 이 박근혜 문제를 그냥 묻어두고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뭐
엉뚱한 언론들이 제가 그 얘기했다 그래서 네. 무슨 저 보궐선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막 그런데요. 예, 참 예. 도대체 무슨 악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뭘 잘못했죠? 예. 아니 지금 MB 꺼내놓죠. 제가 저 무슨 저건 아니지만 점쟁이는 아니지만 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MB 꺼내놓을 때 김경수 꺼내놓으려고 한 거다. 김경수 재판장이 그렇게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거는 미안한 얘기지만 김경수 꺼내놓을 걸 대비해서 이미 연막 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100%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양반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붙잡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정치 도의상도 안 되는 거고요. 양심상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치 도의 양심이 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없으면 그야말로 또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야말로 따나 그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그 완전히 지금 그 철시들 많이 가 있잖아요. 예, 그 예. 먼철 이런 사람들이 막 복귀하잖아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정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야 사이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으면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을 내놈으로 해서 네. 한국당이 이렇게 좀 자중진화를 일으켜서 무슨 한국당 보수 이렇게 분열의 획책의 일환으로 그렇죠. 박근혜를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뭐 책사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쪽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지. 예, 충분히 있을 수가 네. 있죠.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안 내놓으면 자기들 망하는 거고요. 아하. 진짜 망하는 거고요. 만약에 대통령을 내놓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당이나 뭐 보수가 약간의 뭐 저 같은 좀 약간 강성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약간 저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이 분탕질 해가지고 막 보수가 분열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내놔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우리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한 번 당하지 두 번 안 당합니다. 제가 있는 한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제 정치적 그 마지막 제가 언제까지 정치를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 일은 제가 절대 못 일어나게 할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쪽에 그 전략가라는 분들이 잘못 판단해 주지 않기를 바라고요.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네. 그러나 우리 정치 도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야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이제 지금쯤은 저쪽도 양심 고백을 좀 하자고요. 아하. 정치 빨리 우리가 정권 넘겨오고 싶어서 그거 뭐 우리 빌미가 있었으니까 또 뭐 우리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 뭐 탄핵까지 간 생각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지원 저기 의원 얘기가 그렇죠. 설마 탄핵이야 되겠어. 근데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탄핵까지 이르게 된 건데 네. 좋다 이제는 아니 그러면 정말 또 만약에 정권이 뒤바뀌면 정말 험한 꼴 본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홍 의원님은 저쪽에서도 그런 정치과학적 사고를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석방해야 된다. 네. 이런 요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보수 우파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어떤 정치 이슈화가 되고 해야만 저쪽에서도 신경을 쓰는 거지. 응? 네. 이쪽에서는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관심이 없어요. 황교안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미래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미래가 무슨 뭐 만병통치약입니까? 이게 박근혜 문제가 정리가 돼야만 미래로 가는 거지. 맞습니다. 응? 그리고 그게 무슨 2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딱 2년 전 딱 2년 전 얘기예요, 예.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걸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 이걸 잊어버리고 미래로 가자는 얘기가 이게 무슨 이거 뭐 그냥 야 조용하고 자 어린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황교안 대표나 뭐 나경원이나 뭐 이 소위 말하는 그날 그 회의 참석자들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보시기에? 황교안 대표는 뭐 저한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은 워낙 겸손하신 분이고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뭐 마음은 어떠신지런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경청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한 몇 분쯤 말씀하셨어요? 뭐한 4, 5분 했겠죠. 4, 5분. 예, 4, 5분 했을 테고요. 그러니까 흐름과 관계없이. 예, 근데 네? 예, 근데 흐름과 관계없이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 아닙니다. 원래 이제 중진들이 말하는 순서가 있어요. 아, 쭉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예, 예. 선수대로 이렇게 말하는 순서가 있는데 제 차례에 제가 이제 그럼 말씀. 제일 먼저 누가 얘기를? 김무성이가 얘기해요. 김무성이 얘기하는데 그날은 뭐 할 말이 없다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분명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김무성 의원 표정도 봤어요? 그분들은 뭐 속상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무슨 탄핵을 해가지고 저 개인 탄핵 문제를 제기해서 저 개인이 무슨 뭘 어떻게 아니 저 그래서 지금 계속 탄압당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래도 제가 정치적으로 나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제 얘기가 틀리다고 생각해도 제가 정치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는 김무성이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저랑 굉장히 친한 사람이고 그 나름대로 또 카리스마도 있고 지도력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탄핵에 대한 그분의 확고한 정치적인 입장, 나 잘못한 거 없다. 뭐가 잘못했냐. 그거는 내가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무성 개인? 그건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김무성이 한 탄핵? 이거는 내가 가만 놔둘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뭐 커피도 마시고 뭐 별짓 다 해도 그 문제에 관한 한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주 보죠. 두 분이 뭐 악수하고 웃는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오늘도 악수하고 그러죠. 아니 윤카세 TV에서는 김무성하고 정치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는 못하죠. 아니 그런 정치인이 그렇죠. 뭐 무슨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에 뭐 하다못해 원내대표하고는 잘 악수 안 합니다만 그렇지. 민주당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죠. 옛날부터 아는 사람들이고 하죠. 분명합니다. 그건 그거고. 예, 아니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인간 관계고. 그렇죠. 저는 이 김무성 또 뭐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하고 정치적 소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네. 그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이 뭔데? 시대의 흐름이 이제 박근혜를 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박근혜를 넘고 새로운 미래로 가더라도 옛날 과거 역사가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뭔가를 네.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저도 이게장 홍문종이 죽일 놈이었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정말 저 배를 갈아서라도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저 단순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저희도 뭐 나름대로는 의총에서 야단도 치고 읍소도 하고 뭐 별짓 다 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어쨌든 통과가 됐으니 그렇게 최소한도 저 김무성이나 김무성 전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제 심정을 이해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는 같이 못하죠. 만약에 계속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정치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석방이 되는 그 과정을 제가 굉장히 이제 자세히 쳐다봤어요. 끊임없이.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과연 정치인의 신의 문제, 의리 문제라는 관점을 저는 굉장히 아주 높이 평가하는 저는 사람이에요. 그 잣대가 엄격한데 이재호 의원 있잖아요. 사실은 이재호 의원 제가 정치부 정치담당 논설위원을 하면서 저는 이재호 의원하고 굉장한 악연도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고소고발도 당하고 제가 언론인 생활도 제가 중단할 뻔한 위기도 있었고 이재호가 이제 엄청나게 잘 나갈 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이재호 전 대표에 대한 재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럴 뿐이 아니구나. 그 이명박 캠프 안에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서
정치적인 그 음덕을 본 분들이 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이재호라는 사람이 정말 초지일관 그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끄집어낼 거냐, 어떻게 석방시킬 거냐 해가지고 그 참 이쪽 이 친문들도 만나고 청와대 사람들도 내밀히 만나고 언론에서 나와서 뭐 싸움도 하고 여론과 이 싸움도 하고 말이죠. 제가 이재호 의원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뭐 친밖에 친이게 뭐 없다고 하는데, 그거 없다고 해서 뭐 있는 게 없어질 수 없는 건데, 자, 막말 얼떨결에 탄핵 과정을 우리가 지나왔다고 참 100번 이해하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봤을 때 과연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달라붙는 것이 그게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네. 제가 이제 내가 왜 정치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뭐 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제 첫 번째 소신은 나라의 의리를 지킨다. 이게 제일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높은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게 내가 당에 충성을 한다. 그 다음에 내 보스에게 충성을 한다. 네. 그래서 제가 보스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러셨군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한 제 정치적으로 따지면 유일한 보스예요. 그 유영하 변호사가 저를 몇 번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한 번만 한참 전 얘기입니다. 거의 20년 전 가까이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드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유영하 변호사가 거의 1호예요. 그리고 제가 2번입니다. 번호로 그렇군요. 따지면. 네. 근데 그게 간단한 인연이 아니네. 네, 꽤 오래된 인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언론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예. 그래서 제가 그 유영하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웃는 소리로 나 대통령 한다면 하시라고 해라. 대한민국의 남자 국회의원들 다 대통령 하고 그렇지. 그다음에 여자가 하는 거지. 무슨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서울시장이었는데 그렇지. 저를 뭐 제가 경기도당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당위원장이 표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번 만났는데 이거 몇 번 저하고 만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그때였는데 또 뭐 고려대학교 어쩌고 하면서. 예. 그 양반 장기가 그거 아니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총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모든 고려대 학생들이 다 이명박 총장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합니까?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표에게 먼저 이명박 대표보다 먼저 나 당신을 돕겠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그래서 죄송하다. 남자가 어떻게 한 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그리고 저 이명박 대통령에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표한테 내가 박근혜 대표한테 하여간 나는 그 얘기도 다 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내가 누구 대통령 후보를 도와드린 적은 있는데 정치적인 보스는 없다. 그리고 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얘기도 했어요. 참 뭐 이런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대통령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대로 돕고요. 돕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정치적인 역량을 제가 스스로 키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대통령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할 길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요.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큰 결단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도 지잘난 척하고 맨날 골목 대장 하던 사람이라서 누구 뭐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유영하가 자꾸 만나뵈라고 그래가지고 한 3번 만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많이 났고 또 저희 아버님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으셔서 뭐 그런 게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일단 그 당시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전에 모든 정치인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모셨지만 잣 한 봉지 무슨 크리스마스 외에는 1원짜리 하나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 정치를 깨끗한 정치로 만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거. 여자이긴 하지만 카리스마가 있구나. 카리스마라는 게 아주 결단력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나중에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제가 느끼기에 그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소통 못지않게 중요한 자기 확고한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려는 그런 확고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내가 보기엔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태까지 온 거죠. 네, 온 건데 지금 제가 솔직히 대통령 막 탄핵한다고 그럴 때 저도 사실 황당했어요. 제가 최준수 씨를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서열로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 서열로 따지면 유영화가 맨 처음에 그 전국에 있는 위원장 중에 아무도 안 할 때 저하고 유영하고 둘이 했거든요. 그때 막 내가 모르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또 막 언론에서 막 뭐라 그러니까 좀 섭섭하고 답답하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이 이러실 수 있나? 정말 이러셨나?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에 관해서 대통령 내가 봤던 대통령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나둘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태블릿 PC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태블릿 PC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무슨 돈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 이 나쁜 놈들 이런 걸 하나둘 다 종합해 보면 쟤네들이 그 당시 얼마나 혹세무민했던가. 저는 촛불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안 그래요. 왜? 그 사람들 저도 그런 대통령이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도 혹세무민이죠. 당한 거죠. 그분들에게 지금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지금 말한 촛불로 만드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들이 그렸던 그런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그 당시 박근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면요. 뭐 박정희 대통령만큼 훌륭한 대통령은 아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25래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분이 절대 국가, 민족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거를 배신할 사람은 아니 최소한 배신해서 대통령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증명될 것이다. 뭐 능력이 얼마나 있었냐 없었냐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지금 대통령 할 사람이 대통령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그게 뭐 시험 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거라는 제도를 거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라는 거야. 그거는 뭐 나중에 문제 얘기는 합니다만 국가,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런 거에 배신하지 않은 대통령이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그만큼 훌륭한 대통령 찾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한국당에 지금 가보니까 한국당 그 회의실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저게 많아요. 뭐냐면 그 가족들이 계속 띄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사진 띄워달라고 김현철 씨도 그러고 뭐 어쩌고 그러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 보수 우익을 대표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나. 저쪽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은 또 계속 민주당 편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간 어쨌든 약간 컨트로버셜해요. 그러나 박근혜를 띄울 이유는 없다. 이제 다음에는 제가 꼭 중진회에 가면 왜냐면 이제 보궐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혹시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황교안 대표나 이런 분들이 약간 좀 당황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 혹시 뭐 동요가 있을지 모른다. 제가 이제 몇몇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중진회는 기대하세요. 제가 거기다가 대통령 사진 붙여라. 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왜 띄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홍준표가 출당을 시켜버렸잖아요. 출당시킨 사람도 사진 걸어놓을 수 있나? 아니 홍준표 사진은 없어요. 아니 홍준표가 당대표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켰잖아요. 그럼 출당시킨 사람도 갖다 걸어놓을 수 있나? 영입해서 갖다 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돼요. 홍준표가 잘못한 거니까요. 참 우리 홍 의원님이 과거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저도 참 우울했다가 그 시대에 저도 참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또 이 그런 참 아주 참 그 기계에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참 홍 의원님으로부터 어떤 그 정치인의 절개랄까 기계 참 이런 걸 느끼면서 또 희망을 갖게 되네요. 근데 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특별히 무슨 정치인으로서 엄청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를 왜 하냐? 최소한도 자기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원칙이 이제 어떨 때는 사람들에서 박수갈채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람들이 그 제가 지킨 원칙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이 없이 사람들이 박수치는 방향으로만 가면은 갈짓자 하다가 자기가 왜 정치하는지 그렇죠. 자기가 정치적 그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남긴 자기의 흔적, 자기와 같이 가는 사람들의 흔적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이 일본의 그 나카소네 네. 야스히로 그 총리가 쓴 보수의 유언이라는 책에 한 대목이 나오죠. 그죠? 그렇습니까? 네. 예, 예. 정치인은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네. 자신이 목표하는 거, 신조로 내걸은 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네. 이제 의정부에 가면 제일 큰 그 제1시장이라고 네. 옛날 전통시장이 있어요. 예. 여태까지 제1시장에 최고의 인파를 끌어모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땐 제1시장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몇 년도죠? 그게 대통령 선거할 때니까요. 지난번 대선 때? 대선 때. 네, 그럼 2012년? 2012년. 그래서 하여간 제가 현직 국회의원인데도 하도 사람들이 인파에 밀려가지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탄핵하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시장에 나갔는데 저랑 아주 제가 이제 정치 오래 했으니까 아는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손 요 정도 흔드는 아이고. 그리고 만나면 미안하다 그러고. 근데 그야말로 제1시장의 민심이 그렇게 차고 제가 외롭고 힘들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야, 참 눈물 예. 나네.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이 아버지 왜 자꾸 박근혜예요? 내 친구 중에 박근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먼 훗날 설명을 하겠지만 나는 박근혜가 죽으면 내가 박근혜 내가 박근혜에 대한 충신이고 뭐 의리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사랑했던 박근혜의 박근혜 보수에 관한 그 담론 또 보수에 관한 박근혜의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나도 정치를 그만해야 돼. 박근혜가 만약에 박근혜가 정치를 그만두게 되면 박근혜의 담론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니들은 나중에 새로운 미래, 새로운 그때 뭐 박근혜하고 관계도 없고 아버지하고 관계는 있으나 아버지는 그랬으나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건 좋아. 그건 니들 마음대로 살아. 네. 근데 지금 아버지는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박근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예. 그러시구나.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집사람 들어놓았어요. 어제. 당신 또 박근혜 그러니까 무슨 KT다 뭐다 또 터져 나오지 않냐. 당신은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니냐. 가족 이렇게 자꾸 자기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박근혜 얘기만 들으면 막 가슴이 울렁울렁한데. 좋아서가 아니라 그치. 나빠서 박근혜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저렇게 힘든데 우리 집사람 가슴이 덜컹덜컹해가지고. 예, 우리 집사람은 참고로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출근하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제발 박근혜 얘기 좀 하지 마. 이야, 그래요? 야, 우리도 좀 살자. 우리 도대체 우린 뭔 죄를 졌냐. 근데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아프면 병원에 가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 아니 제가 병원에 가봐라. 예, 제가 예. 아니 무슨 정치가 그렇게 네. 부귀영화를 누리고 뭘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 예. 저도 사람인데. 그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좀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어저께 밤에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시구나. 이거 하여간 저 힘든 건 참는데요. 저 주변이 다 힘들어져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제가 사실 검찰 조사 받으러 가서도 그러니까 저 조사 받는 거는 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봐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참 죄인들이야. 이 사람들이 밤마다 저한테 전화해요. 저놈들이 형님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하면 저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 네가 살 길 있으면 살아라. 어? 야, 근데 형님한테 할 얘기가 없지 않냐? 내가 무슨 너하고 뭘 했냐? 형님하고 한 얘기 없지 않냐? 근데 걔네들이 말하는 대로 얘기 안 하면 형님이 얘기 안 하면 그래서 정신병원에 간 사람도 있고요. 저것 때문에 그래서 벌금 받은 사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직장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아니 제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군요. 저는 그나마 국회의원이라고 빠지 달고 다니고. 그렇죠. 저는 여기 와가지고 뭐.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건 저도 몰랐던 건데. 예.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저는 요만한 국회의원 레벨에서의 저인데 대통령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분명히 이제 인터뷰 이제 그만해야 되니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만약에 한국당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하는 얘기 저는 뭐 수위는 조절해서 할 겁니다. 대통령에 관해서 이런 문제, 뭐 자기 나중에 공천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아니면 지표가 떨어질까봐, 아니면 뭐 지가 전략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이 문제에 관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비겁하게 나오면은 그렇지. 저는 제 정치 생명을 걸고 그놈을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응징할 겁니다. 저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러면 제가 우리 선거구 다 집어치고라도 그 선거구에 가서 제가 유세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말 한이 맺힌 말씀이죠. 뭐 당분간은 한국당이 뭐 지지율이 좀 덜 올라갈 수 있으나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니까요. 지금 문재인이 잘못해가지고 찔끔찔끔 올라가서 맨날 2등 하는 거 하면 뭐합니까? 아니 국민적인 폭발적인 지지가 있어야지. 국민들이 그거 맞았구나. 우리 그때 잘못했구나. 야 이거야말로 못하는 한국당. 이거보다도 더 큰 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갈 동인이 어디 있어요. 보수의 동인이 어디 있어요. 오늘 홍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정치판에서 25년, 30년 이렇게 지내시는 것은 참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참 어느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는 참 기쁜 이야기를 듣고 참 오늘 진솔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제 가슴에 참 촉촉하게 또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신다고요. 저는 한국당이 태극기 집회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같이 앉지 않으면 저는 보수의 미래가 없다. 심지어는 한국당의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 사람들이 뭐 탈레반 같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뭐 보수의 꼴통이다. 좋다 이거예요. 수구다 말이지. 수구다 뭐다 어쩌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없이 보수가 지켜집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예요. 야 탄핵 잘못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몇 개 세 번에서 얘기한다면 왜 나라 경제 이렇게 망치냐? 그렇죠. 왜 대북 관계 이렇게 엉터리로 만드냐? 안보. 안보 문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거기 가서 연설하는 사람 중 하나가 윤창중이죠. 연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연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근데
거기 나가서 저도 연설을 합니다만은 거기 나와서 연설하시는 분들이 다 잘해요. 다 잘하는 게 무슨 윤창중 우리 대변인 실력이 있어서 잘하지만 아이고, 저는 말씀을. 맺혀서 잘하는 게 맺혀서. 그렇죠. 진심이니까. 정말 저 온몸으로 그렇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저 애국당 태국 집회도 갔고 네. 또 이제 거기 뭐 몇 그렇죠. 군데 태국 집회가 있어요. 그렇죠. 저 뭐 대한문도 있고 동화도 있고 제가 뭐 파이낸스 예, 센터도 거기도 있고, 그 태국 집회를 청계천도 예, 있고. 한번 다 이렇게 예, 그분들하고 어레인지를 해서 제가 지금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범보수 세력은 합쳐야 된다. 예. 합쳐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한국당도 결국은 하나가 돼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신 이 태국 세력도 폭력을 일으켜야 되고 한국당도 대화각성해야죠. 예. 우리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저를 한번 더 부르세요. 아하, 제가 예. 대통령하고 그동안 저 편지 주고받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건 정말 남겨두고 오늘은 남겨두고 예.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또 우리 윤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아이고.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또 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있으니까 그 말씀 또 나중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윤칼세 TV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사선 중진이신 우리 홍문종 의원님을 다시 모셔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쭉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참 깊은 참 영혼이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홍문정 의원님의 그 신이 기계, 절개라는 거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고 또한 국민 여러분의 그 지지 그것도 또한 성원도 변치 않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권의 책을 주문 판매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고편,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두를 기록한 윤창중의 고백 피정, 문재인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기록한 윤창중 칼럼집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